걷기조차 두려운 무릎, 나이 탓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생활습관 코치 박준호입니다. 올해 59살이고 벌써 20년 가까이 시니어분들의 생활습관과 운동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역 보건소에서 재활운동 프로그램 강사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노인복지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지역 건강센터에서 무릎, 허리,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이 약 3,000명, 그중 절반 이상이 무릎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예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팔팔하게 걸어다니고 어떤 분은 계단 한 칸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을 움켜쥐며 주저앉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저는 병원이 아닙니다. 약을 처방하지도 수술을 권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일상에서 스스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 다시 무릎을 써도 되는 몸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 무릎이 불편했나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어느 날부터 조금씩 굽기 시작했나요?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예요.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자세, 오래된 습관이 조금씩 무릎을 닳게 만든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성함은 정순자 72세님입니다. 평생 부지런한 분이라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 도시락까지 직접 싸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가 3개월 만에 무릎이 퉁퉁 붓고 다리를 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런데 검사 수치를 보면 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주변이 불안정해진 게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15분의 무릎 안정화 운동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지만 2달 후 정순자님은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이제 다시 밭일하러 나가고 싶다고 웃으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무릎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관절입니다. 연골, 인대, 근육, 관절액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나머지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 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걸을수록 더 아픈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지도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관절염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꾸준히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뒤 통증 호소율이 40% 감소했습니다. 의학 논문보다 저는 이 현장의 변화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앉는 자세, 걷는 방식, 음식 선택 하나하나가 관절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엔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요 하시는 분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무릎을 더 굳게 만들어요. 움직임이 줄면 관절액 순환이 막히고 연골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통증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뚝 소리가 나죠?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절 사이 윤활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하지만 바르게. 무릎은 자동차의 서스펜션처럼 섬세한 부품이에요. 거칠게 몰면 쉽게 닳지만 부드럽게 관리하면 오래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편하게 걷고
계단을 오르며 손주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무릎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그 어떤 광고, 후원, 제약사의 지원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해 말씀드립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릎 관절 질환자는 약 320만 명, 그중 여성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예방 교육이나 생활 습관 지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혹은 수술을 고민하기 전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손으로 감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왜 아픈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 무릎이 아픈 이유를 대부분 퇴행성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닳는 게 아니라 혹사당하는 겁니다. 우리 무릎은 하루 평균 약 2만 번 이상 굽혀지고 펴집니다. 앉고, 일어나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쉴 새 없이 움직이죠. 문제는 이 반복이 잘못된 자세로 누적될 때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세우거나 의자에 앉을 때 발끝이 들린 채로 오래 있으면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어서면서 관절에 실리는 압력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국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무릎 통증 환자의 60% 이상이 장시간 앉거나 쪼그린 자세를 자주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평생 바닥 생활에 익숙해서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이 쌓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상담할 때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그 질문 하나로 원인을 절반은 찾습니다. 무릎은 움직여야 유지되지만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예요. 여러분은 혹시 무릎이 뚝뚝 소리나고 시큰거리지만 그냥 참고 걷는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라 연골과 인대가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살짝 벌리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관절 사이 압력이 1.5배 늘어납니다. 또 앉는 자리 높이를 무릎보다 살짝 높게 맞추면 관절 굴곡이 줄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가정에서는 바닥 대신 의자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붓거나 만졌을 때 열이 느껴질 땐 운동보다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쉬는 것도 치료예요. 억지로 참으면 낫겠지 하다 보면 염증이 번지고 관절액이 탁해집니다. 무릎을 지켜주는 힘 허벅지 근육의 역할. 무릎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이 연골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무릎을 지탱하는 건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이 관절을 잡아주는 핵심이에요. 서울대 노년운동의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남녀 200명을 1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허벅지 근육량이 상위 30%에 속한 그룹은 관절염 진행 속도가 하위 그룹보다 절반 이상 느렸습니다. 근육은 무릎의 완충기예요. 충격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면 그 힘이 고스란히 관절로 갑니다. 혹시 요즘 걸을 땐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쑤셔요 하시나요? 그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 10회 반복만 해도 대퇴사두근이 자극됩니다. 익숙해지면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45도로 굽혀 20초 버티는 벽안기 스쿼트를 추가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2주만 지나면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면 관절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니 절대 깊게 앉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는 버릇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반대쪽 무릎이 더 빨리 닳습니다. 양쪽 균형을 항상 의식하세요. 무릎이 좋아하는 음식, 항염식단의 비밀.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연골이 닳으면서 생긴 미세 염증이 관절액을 탁하게 만들고 통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음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은 무릎 염증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예요.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연골 손상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국내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마늘이나 홍화씨 다려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상담 중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간요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균형이에요.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염증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고 식용유 대신 들기름 한 숟갈을 활용해 보세요. 또 매일 햇볕을 15분쯤 쬐어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비타민 D 공급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릎이 덜 시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혈압약, 혈전약을 드시는 분은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멍이 잘 들거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무릎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저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말 놀랍게 건강한 무릎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걷되 조심히 걷는다는 겁니다. 미국 노년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00보 이상 걷는 시니어 그룹은 관절염 악화 속도가 40% 느려졌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살리는 마사지입니다. 적당한 자극이 관절액 순환을 도와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무서워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완전히 쉬면 오히려 더 굳어요. 걷기 전 5분은 준비 운동 시간입니다. 무릎을 돌리고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며 근육을 깨워야 관절이 놀라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로 걷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체중이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로 분산됩니다. 평지는 좋지만 비탈길과 계단은 피하세요. 지팡이를 쓰시더라도 한쪽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양손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균형 잡힌 걸음이에요. 운동화는 쿠션감보다 발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면 무릎 축이 흔들려요. 바닥이 딱딱하더라도 발볼이 단단히 잡히는 신발이 오히려 관절엔 더 안전합니다. 마음의 무게도 무릎을 누릅니다. 무릎 통증엔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결국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실제로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이 높은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무릎 통증을 1.7배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릎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세요.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햇살 아래에서 걸으세요. 그 시간이 마음의 항우울제가 됩니다. 또 통증이 줄어드는 과정을 작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계단 3칸을 아프지 않고 올랐다. 그 문장 하나가 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통증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무릎은 여전히 여러분의 일부이고 충분히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린 운동, 식습관, 그리고 마음관리,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무릎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을 지키는 하루 루틴 10분 프로그램으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실습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무릎은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합니다. 그 무게 속에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세월과 인생의 짐이 함께 실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장이라고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과 함께 걷던 산책길이 이제는 두려운 코스가 됐다고 하셨고, 누군가는 손주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고 싶지만 앉았다 일어나면 찌릿해서 하며 미소 속에 눈물을 숨기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픈 게 몸 때문일까요? 마음 때문일까요? 그 질문에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만큼 무릎 통증은 단순한 신체의 아픔을 넘어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심리적 고통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은 곧 자신감입니다. 무릎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입니다. 걷기를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게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움직임이 줄면 관절액 순환이 막히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결국 무릎은 움직이지 못해서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천천히라도 움직이세요. 걷기가 두려운 날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근육을 살리고 관절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걸 회복의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빨간 불처럼 멈추지 말고 노란 불일 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초록불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생활 습관은 약보다 강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 중 78세 박명자님이 계세요. 양쪽 무릎이 다 닳아서 3년째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치님, 저는 이제 걸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드린 건 약이나 운동이 아니었어요. 앉는 자세 하나 바꾸기. 식탁에 앉을 때 무릎을 90도 이하로 굽히지 않도록 의자 높이를 맞춰드렸죠. 그리고 하루 3번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뒤엔 15초, 2달 뒤엔 30초. 그리고 어느 날 명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코치, 나 오늘 지팡이 안 짚고 시장 다녀왔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무릎의 회복은 결국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걸 그분이 몸소 증명하신 거예요. 음식도 마음도 따뜻해야 무릎이 편안합니다. 저는 식단도 단순히 영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식탁의 분위기, 식사의 마음가짐이 무릎 통증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천천히 삼키는 여유, 그 속에서 긴장된 몸이 풀리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국립의료원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정 상태에서의 식사 습관이 염증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은 결국 몸의 일부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릎에 좋은 식사보다 무릎이 행복해지는 식사를 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즐겁게 먹는 것. 그게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꾸준함이 곧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코치님, 얼마나 해야 낫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언제까지 숨 쉬어야 하죠? 와 같아요. 운동은 목표가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 운동도 하루 이틀에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보통 3주면
근육이 반응을 시작하고 6주면 자세가 바뀌며 3개월이 지나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 회복은 빠른 길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나의 무릎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무릎에게 인사하세요. 수고했다고. 평생 여러분의 체중을 떠받쳐주고 일하고 걷고 가족을 위해 뛰어다닌 관절에게 한 번쯤 고맙다는 말을 건네주세요. 그 마음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자세가 달라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알아듣거든요. 무릎에게 말을 건네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나이 들수록 느려도 괜찮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담겨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느려도 천천히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릎은 속도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가장 오래 버텨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무릎이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내 무릎을 믿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무릎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돌봐주면 반드시 그만큼 응답합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따뜻한 식사, 긍정적인 마음.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병원 진단서보다 거울 앞에 내 자세를 먼저 살펴보세요. 약병보다 물 한 잔을 들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이야기, 회복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꼭 읽고 필요한 분께는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걷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의 축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걷는 그날까지 저 박준호 코치는 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무릎이 부드럽게 웃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